태풍 카눈이 우리나라 내륙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후 늦게부터는 수도권 전역이 태풍 중심에 들 텐데요. 세력이 중으로 약화되긴 했지만 지나가는 곳마다 적지 않은 피해를 남기고 있습니다. 네, 태풍의 특징과 태풍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하경 기상과학 전문기자, 문현철 한국재난학회 부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먼저 태풍의 위치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임 기자, 태풍이 현재 어디에 있고 속도나 강도는 어떤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태풍은 오늘 오전 9시 20분 거제에 상륙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청으로 지금 북진하고 있는데요. 대구에서 이제 충청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속은 23km 정도로 좀 다소 느리게 북진을 하고 있는데요. 중심 기압은 980 헥토파스칼로 원래 상륙할 때쯤에 한 970 헥토파스칼이었는데 살짝은 세력이 약해진 듯한 모습입니다. 네, 강풍 반경은 여전히 넓습니다. 300km 정도로 여전히 한반도 전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상륙하고 강도는 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지금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32m 정도거든요. 우리가 이제 태풍의 중과 강, 그러니까 강도를 나누는 기준이 네. 초속 33m 정도인데 지금 32m 정도면 사실 그 경계에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좀 위성 영상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태풍이 이제 지금 북쪽, 우리나라 북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얀색 구름이 한반도 전체를 뒤덮고 있죠. 네.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7호 태풍 란이 보이실 겁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태풍이 잘 발달돼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란을 먼저 보시면 지금 태풍의 눈이 확실하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카눈의 경우에는 눈이 그렇게 또렷하지 않죠. 구름이 굉장히 흩어져 있고 눈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세력이 좀 약해져서 그런 거거든요. 통상 태풍의 경우는 내륙으로 오면서 힘을 좀 잃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다를 거쳐 오면은 네. 해수면 온도도 높고 또 거기서 계속해서 수증기를 공급받기 때문에 태풍이 세력이 약해지지 않고 굉장히 유지되거나 강화되는 특징을 갖거든요. 하지만 내륙으로 오게 되면 크고 작은 산맥들도 많고 굉장히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풍이 내륙에서 큰 힘을 발휘하면서 북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륙에 들어오면서 약간은 세력이 약해진 듯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태풍이 힘을 받아서 위로 쭉 올라가려면 더 센 바람이 와서 이 태풍을 좀 견인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변에 그런 기압골이 지금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상층의 편서풍이라고 해서 제트기류라고 하는데요. 이게 원래 통상적으로 태풍을 견인해서 위로 끌고 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진로를 택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카눈을 누구도 견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 지속적으로 정체하면서 지금 이례적으로 느리게 지금 정체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세력이 이제 내륙에 오면서 다소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좀 센 위력으로 느리게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현재 태풍 특보가 내려진 지역은 어디고 또 비는 어느 정도 내리고 있는지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금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다 태풍 특보가 내려진 상황이고요. 지금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태풍 경보가 내려졌고 이제 서쪽으로는 이제 수도권과 서쪽으로는 태풍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태풍이 굉장히 느리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태풍 특보는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현재 특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시간당 30에서 60mm 정도의 굉장히 많은 비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순간 풍속도 초속 30m 정도의 돌풍이 불고 있는데요. 30m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뭐 건장한 성인 남성이 서 있기 힘들 정도의 굉장히 센 바람입니다. 더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사실은 뭐 달리는 기차를 멈출 수 있을 정도의 강도라고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전역으로 비바람이 세게 몰아치고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비가 좀 많이 내린 곳을 살짝 짚어드리면 강원도 삼척이 이제 300mm에 가까운 비가 이미 한 차례 쏟아졌고요. 지금 경남 창원에도 261mm, 또 강원 강릉에 230mm 이렇게 많은 비가 쏟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많은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피해가 있지는 않을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시청자분들께서도 저희 연합뉴스 TV로 많은 제보 영상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태풍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임 기자가 직접 영상 보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지금 영상이 화면에 띄워지면 제가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 이제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서 시청자분께서 지금 촬영해주신 영상인데요. 운전하다가 좀 이렇게 촬영을 하신 것 같아요. 보시면은 뭐 운전할 때마다 바닥에 거세게 지금 물보라가 치고 또 우측에는 거의 물 웅덩이가 가득해서 지금 운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보이고요. 지금 계속해서 앞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것도 보입니다. 또 지금 다음 영상도 보시면은 뭐 바닥에 지금 비바람이 굉장히 세게 내리치는 걸 지금 확인할 수 네. 있고요. 네, 비가 많이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바람도 굉장히 강하게 불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닥에 지금 계속해서 비가 많이 내리면서 이제 시청자분께서 굉장히 많은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셨거든요. 지금 또 보시는 거는 이제 하천물이 굉장히 많이 가득 차 있는 듯한 모습이죠. 계곡물이 굉장히 많이 불어나서 네. 지금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위험해 보이네요. 네, 이럴 때는 절대 여기 근처에 접근하시면 안 되고 뭐 산책도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이미 더 범람해서 또 이 급류에 휩쓸릴 가능성이 네. 있기 때문에 더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도 계속해서 흙탕물이 많이 내리치고 있고 지금 보시는 영상은 거의 뭐 도로 하천을 거의 넘어서서 예. 물이 범람해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보이는데요. 강릉에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천 물이 범람한 것도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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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강원, 대구, 강릉에서 보내주신 시청자 제보 영상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전국이 영향권에 들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도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 부 회장님 네. 어떻게 보시는지? 네, 그 태풍의 그 반경이 예. 일반적으로 한 330km에서 350km 정도를 보는데요. 현재 이게 태풍의 지금 현재 태풍 칸눈의 그 반경도 한 350km 정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서해안까지의 거리가 200km 겨우 이쪽 네. 저쪽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하필 태풍이 이 남해 통영 쪽으로 상륙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한 정중앙을 관통해서 올라가는 매우 이례적인 태풍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마치 대한민국이 그 태풍의 한 가운데로 풍덩 빠져버리는 듯한 이 말은 전국이 태풍 영향권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뭐 통영이든 서울이든 어디든 간에 계속적인 태풍 영향권 안에 있다. 근데 과거의 태풍들은 이렇게 경남 남해안 쪽으로 상륙을 해서 네. 대각선 쪽으로 비켜서 이렇게 동해안 쪽으로 나가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도권은 태풍의 피해로부터 조금 멀어져 있는 거였지만 이번 태풍이 매우 이례적인 것은 전국이 똑같이 태풍 영향권 안에 풍덩 빠져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관측사상 처음으로 한반도를 남에서 북으로 관통하는 태풍이 지금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추가적인 많은 피해가 있지 않을지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앞서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제보 영상을 저희가 봤습니다만 물로 가득 찬 도로에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시내 하천이 범람을 해서 도로로까지 넘어가 있는 모습도 보기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시청자분들께서 안전을 위해서 유의해야 될 점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폭우나 태풍은 네, 최소한 사흘 전에 그 위험성을 알려주는 위험이 닥쳐온다는 것을 최소한 사흘 전에 알려주는 어찌 보면 참 고마운 재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진이나 일반 재난들은 갑자기 발생하거든요. 예. 산불이나 지진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데 사흘 전에 알려준다는 얘기는 충분히 우리가 대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 법으로 정해놓은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 특히 시, 군, 구, 지역 재난관리 시스템을 잘 작동할 수 있다면 단 한 명도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작동시키는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시, 군,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할 수 있는 특별 응급 조치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게 긴급 피난, 긴급 대피, 긴급 통행 금지입니다. 이것만 잘 작동을 시켜도
사람이 죽지 않을 수 네. 있다라고 하는 시스템을 잘 작동시키라는 것이 사전 대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개인이 이러한 그 태풍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특히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 예.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해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 그것이 시민의 개인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모여서 사전 대비다,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사전 대비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그리고 지금 현 시가 태풍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각별한 주의 그리고 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태풍 경로를 보면 관측사상 굉장히 이례적으로 한반도를 일직선으로 관통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현재 예상 경로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지금 대구를 거쳐서 이제 충청도와 이제 수도권 이렇게 위로 쭉 일직선으로 나가는 형태로 갈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오후 4시 정도가 되면은 문경을 지나고 오후 6시쯤에 충주, 오후 10시쯤에는 서울과 최근접할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11시쯤에는 동두천을 지나서 내일 새벽에 평양까지 올라갈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카눈이 지금 예상대로 계속해서 힘을 잃지 않고 올라간다면 북한까지 북상한 다음에 신의주 부근에서 소멸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역이 지금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 있고 강한 비바람을 주의하셔야겠고요. 일단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기상 정보도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 주민분께서도 걱정하시는 대로 앞으로 더 많은 비가 내리지 않을까 이런 점을 좀 우려하고 계시는데 임 기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비가 내린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일단 비가 좀 일부 내리면서 예상 강수량은 살짝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원래는 한 600ml 정도까지 이제 물벼락이 쏟아진다고 했는데 지금 많이 내리면서 지금 현재는 강원 영동에 한 250mm 정도 더 비가 내릴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8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나타날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등에도 최대 15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네. 충청과 경북 북부에 많이 내리는 곳은 100mm 이상일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태풍의 영향권이 넓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강풍이 좀 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안가에서는 또 이제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해안가에서는 높은 물결도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도 초속 20에서 30m의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좀 하셔야겠고 이미 우리가 장마를 거치면서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산사태도 좀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미 장맛비가 많이 내려서 토사가 받는 압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강한 바람이 불어도 추가적으로 지면 위에 토사가 흘러내리거나 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지금 현재 수도권을 지나는 시각이 오늘 밤 9시, 그리고 서울에 최근접하는 시간은 오늘 밤 10시쯤입니다. 태풍의 에너지를 다 잃을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앞에 임 기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설사 태풍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 즉 태풍이 이제 온대성 저기압으로 변화돼서 소멸한다라고 할지라도 예. 한 3, 4일 이상은 매우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그 토양층이 흠뻑 물을 머금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지금 서 있는 토양층은 저 밑에 안반이 있고요. 그 위에 토양층이 얹혀져 있는 곳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산지는 경사진 안반층 위에 역시 경사진 토양층이 얹혀져 있는데 여기에 비를 흠뻑 맞아가지고 흠뻑 물을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미끄러져 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사태를 랜드슬라이드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여기에 강풍이 엄청나게 강타를 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바람이 많이 불 때 우산을 쓰고 있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우산은 지름이 1m도 안 돼요. 근데 엄청나게 넓은 산지에 시속 100km 이상의 강한 강풍이 한꺼번에 내리때리면 그 토양층이 받는 압력이 엄청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산사태가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폭우가 멈추더라도 한 사흘 정도는 계속적으로 그런 산사태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데 태풍이 설사 소멸된다고 할지라도 비는 멈추지만 강풍은 간혹 계속 분다는 겁니다. 마치
지진이 본진이 있고 나면 작은 여진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과 좀 비슷하게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산사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점이고, 또 하나는 이 태풍이 진행 중일 때 태풍을 예측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게 통행금지 명령, 대피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대피하는 것, 통행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감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통행을 금지하고 대피를 하도록 하는 것은 정말로 재난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주민의 생명 보호,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최상의 정책이다. 그래서 선진 그런 참 재난관리 선진국에서는 통행 금지와 대피 명령을 매우 우호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대피 명령과 통행 금지를 내릴 때 이 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어야 되고, 부담 없이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잘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주민들은 그걸 잘 수용해야 됩니다. 뭐 이런 점들이 이번 태풍이 주는 교훈으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태풍이 열대성 저기압으로 소멸되더라도 며칠 동안은 산사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또 지자체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통행 금지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돼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아무래도 태풍은 강풍을 동반하다 보니까 많은 구조물들이 날아다닐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외에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안전의 위험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역시나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있는 지역에서는 되도록이면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가장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네. 왜 태풍이 불 때 외출을 하지 말아라,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냐면,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밖에 나가면 강풍을 타고 위험한 물건들이 너무 많이 날아다닙니다. 네. 그리고 강풍과 함께 폭우가 내리기 때문에 흙탕물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전기 감전이 일어날 네. 수가 있고, 또 맨홀에 빠져 휘말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 것이, 외출하지 않는 것이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하는 천상의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강조를 하고 싶고요. 예.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 우산을 쓰지 말고 비옷을 입어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산을 쓰면 이 우산을 지탱하느라고 방향을 잃게 되고, 또 이 우산에 정신 팔려서 다가오는 위험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나가야 될 상황이라면 비옷을 입고, 또 운전을 반드시 자제해라.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맨홀 뚜껑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네. 폭우가 올 때 이렇게 수압으로 인해서 수압을 못 견디고 맨홀 뚜껑이 이렇게 뭐랄까요, 솟구쳐 오르는 그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창원에서 맨홀 뚜껑이 솟구쳐 올라서 시내버스 바닥을 뚫는 사고가 있었다고요. 어떤 사고였는지요? 네,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원에서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잖아요. 이제 예. 사고가 발생한 곳이 창원시 의창구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전 8시쯤에 시내버스 101번 버스가 운행 중에 이 시내버스 바닥을 뚫고 맨홀 뚜껑이 올라온 이런 사고인데요. 예. 그 당시 버스 안에 한 대여섯 명의 이제 기사와 승객이 탑승 중이었다고 하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버스 중앙에 맨홀 뚜껑이 올라오는 사고가 발생한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좌석쪽으로 올라왔다 하면은 정말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굉장히 큰 굉음을 내면서 이 굉장히 많은 폭우로 인해서 이 맨홀 뚜껑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위로 솟구쳤고, 그게 이제 버스를 뚫고 올라온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폭우로 인해서 맨홀 뚜껑이 하늘로 솟구쳐 오르면서 시내버스 바닥을 뚫었다. 굉장히 얼마나 위력이 강력했는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도심 지역에는 도로 곳곳에 맨홀이 뚜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만에 하나 이 맨홀 뚜껑이 있는 주변에서 통행자가 있었다면, 혹은 맨홀 뚜껑이 하늘로 튀어 올랐다가 또 떨어지면서 부상을 입을 우려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맨홀 뚜껑에 대해서도 만약에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 나가서 돌아다니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이 맨홀 뚜껑도 유의해야 되겠네요. 도시 생활에 있어서는 이 말씀하신 대로 이 맨홀 뚜껑이 많이 네. 설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는 여러 뭐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이렇게 포장이 많이 되어 있고, 또 사람이 많이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이런 물을 또 사용을 많이 하기도 네.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요, 이 배수로관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배수로관의 역할이란 것은
배수로를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게 하고 이 물을 배수 펌프장에서 다 모아서 물을 거대한 펌프로 강으로 퍼내는 네. 그런 메커니즘이에요. 물이 빠져나가는 게 도시에 있어서.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될 수가 있습니다. 배수 기능이 배수 펌핑 기능이 마비가 된다면 오히려 강 쪽에 있는 물이 배수 펌프장과 배수로를 타고 도로변 쪽으로 역류를 할 때 네. 맨홀이 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밖에 나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맨홀 뚜껑을 본다면 우리는 늘 마음속으로 상상을 해야 됩니다. 저게 튀어오를 수 있다. 마치 우리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통해서 깨달은 교훈이 뭡니까? 아, 지하차도 들어갈 때는 비가 왔을 때 이게 갑자기 침수돼가지고 내가 죽을 수 있다. 그래서 늘 조심하고 비가 만약에 내려서 차오른다면 차를 그대로 과감하게 버리고 뛰어나갈 수 있는 과감성을 우리가 네. 교훈으로 삼은 것처럼 예. 맨홀 뚜껑 옆을 지날 때는 저게 튀어오를 수 있다. 우리가 모르지만 이 자연 현상에는 물이 밀어 올리는 힘, 기름이 밀어 올리는 힘, 물이 밀어 올리는 힘을 수압이라고 하고 기름이 밀어 올리는 힘을 유압이라고 하는데요. 이 힘은 우리가 평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힘보다 엄청나게 셉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맨홀 쪽을 갈 때는 예. 튀어오를 수 있다. 그리고 전신주 옆에 갈 때는 비가 왔을 때는 감전될 수 있다. 왜냐하면요. 도시 생활에 있어서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 공급망이 지중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지금 도시가 깨끗해지는 데는 전신주, 전선들이 땅속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비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침수가 되게 되면 감전의 위험성이 네. 발생하겠죠. 그래서 도시가 발달할수록, 도시가 현대화될수록, 스마트화될수록 오히려 반면에 비례해서 위험해지는 면이 많다. 이런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맨홀 뚜껑으로 차량 침수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천변 또 해안가 도로, 지하차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게 되면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도 얘기를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이런 재난을 연구하게 된 배경이 어린 시절에 강가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저는 전남 화순이 고향인데요. 영산강 지류의 큰 지류가 지석강인데 그 강변에서 성장을 했는데요. 이 빗물이 갑자기 불어나고 또 이 빗물이 범람을 했을 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어려서부터 많이 봐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빗물이 범람을 한다거나 했을 때 우리가 빨리 대피를 해야 되는 문제 또는 어떤 물에 휩쓸릴 수 있는 위험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늘 염두해 두면서 특히 이 도시 지역에서의 그 말씀하신 대로 지하차도랄지 이런 강들을 또 많이 산책로를 많이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제가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봐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홍수가 지거나 태풍이 불었을 때 물 무서운 줄은 몰라요. 그리고 자꾸 이게 농경 문화의 원인으로 이제 제가 인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물이 빨리 빠져야 농로의 어떤 물들을 빼고 얼른 농작물을 구해낸다는 네. 강박관념 때문에 자꾸 물가에 가려고 하는 문화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농촌뿐만이 아니라 도시에서도 이런 하천변들이 한번 침수되었다가 범람했다가 물이 빠지면 그곳의 지형 지리가 많이 달라져 있고 또 어떤 그런 이렇게 침하된 곳들이 많이 있기 네. 때문에 함부로 가면 큰일 난다. 특히 물이 범람해 있을 때 휩쓸려 가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 이 점을 제가 강조하고 네, 싶습니다. 물이 불어난 하천 주변에는 아예 진입을 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한 바람 때문에 해안가에서는 강한 파도도 좀 몰아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파도가 강하게 칠 때는 해안가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통제를 하긴 합니다만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나 뭐 일부 피서객들이나 이런 제지에도 불구하고 안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아주 좋으신 지적인데요. 저는 이러한 재난이 끝날 때마다 우리가 사회적인 국민운동을 벌일 그런 모토들을 하나씩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뭐냐면요. 자, 태풍이 온다라고 하는 것, 태풍이 상륙을 했을 때 가장 위험하다는 것,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냐? 그곳은 바로 바람이 가장 세게 맞을 곳입니다. 그곳은 바닷가입니다. 네. 앞에서 임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태풍이 벌써 내륙으로 상륙을 하면 큰 산에 부딪히고 빌딩에 부딪히고 하면서 이 풍속이 확 약화돼 버려요.
그런데 바다에서 제일 센데 이 바람이 바로 바닷가에 해안가에 강타할 때 가장 위험한데 벌써 지금 높이가 한 7m, 8m 집체 같은 한 4층 규모의 파도가 때리는데 이때 낚시를 한다거나 나가는 것은 정말로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거다. 자신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분을 또 구조하기 위해서 구조대원들이 나가야 되지 네.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구조해야 될 구조 인력들이 못 나가게 되고 또 그 구조하시는 분이 만약에 목숨을 잃게 된다면 그분이 무슨 잘못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초래하는, 위험을 야기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 사회 공동체에서 매우 수준 낮은 사람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런 사회운동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더 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통제가 있다라면 꼭 따라 주시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 좋겠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럼 잠시 CCTV 화면을 보면서 하천들의 상황이 어떤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밀양 삼량진교 CCTV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물 수위가 올라와 있고 예. 많은 이물질들이 같이 떠내려가는 모습 볼 수 있을 정도로 수위가 불어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요.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더욱 최신 재난 정보에 귀를 기울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예, 낙동강 유역에 지금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이 부분 낙동강 지류 밀양 삼랑진교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 하천 수위가 계속해서 범람하고 또 홍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서 앞으로 홍수주의보 발령 지역이 좀 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천 인근에 계신 분들은 좀 홍수 피해 없도록 유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앞서 지금 CCTV도 그렇고 계속해서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면서 봤는데 지금 부산의 경우 산책로, 하천변이 지금 다 잠겨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거든요. 도심 같은 경우는 하천이 갑자기 불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보행자들은 아예 이런 하천변 근처에는 좀 접근을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하천변에 접근을 하게 되면은 갑자기 물이 급격하게 불어나서 이제 급류에 휩쓸리는 이런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계속해서 제보 영상을 통해서도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천변 주변에 가게 되면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또 장마뿐만이 아니라 태풍 때도 늘 발생하는 사고가 이렇게 급류에 휩쓸려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지금 태풍 특보가 내려진 지역은 정말 다 위험한 상황이고 게다가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다, 홍수특보가 이렇게 내려진 상황에는 정말 이제 하천 수위가 위험한 수위까지 올랐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근처로는 절대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이제 해수욕장 같은 데서도 사실 이제 파도가 높지 않으면 많은 분들께서 그냥 안심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절대 하천에 접근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외출을 자제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임 기자가 지적해 주었듯이 과거에도 강물이 크게 늘어나면서 다리가 무너져서 다리 위에 있던 분들이 피해를 입는 이런 사태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 기자, 2002년도에 태풍 루사 정말 한반도에 큰 피해를 입혔었는데 이번 카눈이 루사만큼 위험하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네, 일단 이제 카눈이 속도가 굉장히 느린데 이렇게 정체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인데요. 이게 속도가 좀 빠르게 휘감고 이제 커브형을 돌아서 동해상이나 서해상으로 나갈 경우에는 위험이 그렇게 위험이 물론 크지만 이게 계속해서 정체하지 않기 때문에 누적되는 피해가 더 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정체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만큼 비바람이 오랜 기간 동안 한반도에 뿌려진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풍 루사의 경우에는 강릉에 870mm가 넘는 정말 기록적인 폭우를 내렸던 엄청난 태풍으로 지금 기억이 되고 있는데요. 이 루사도 굉장히 진입하는 그 속도가 느렸습니다. 한 시속 15km 정도였거든요. 네, 카눈 경우에는 지금 20km 정도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굉장히 느리게 지금 접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느리게 이동하면서 사실 카눈의 경우에는 루사보다는 세력은 좀 약한 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카눈도 위험한 상황으로 강도를 계속 중에서 강으로 유지하면서 우리나라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여전히 위험하고 느리게 이동하면서 전국에 많은 비를 뿌리면서 그만큼 피해가 누적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제 평년보다 해수면 온도가 1, 2도 가량 지금 뜨거운 상태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태풍은 에너지원을 이제 수증기를 공급받아서 사용을 하는데요. 계속해서 해수면을 통해서 뜨거운 해수면에서 수증기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으면서 태풍이 세력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그 힘을 유지한 상태로 우리나라에 상륙을 했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지난번 집중호우 때 산사태로 인해서 사상자가 발생했던 예천 지역, 현재 산사태 경보가 발령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창원시에서는 산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토사가 도로에 쏟아지는 사고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터널이나 산지 인근 도로를 지날 때 운전자들 좀 특히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네. 이 태풍이 왔을 때 사실상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들이 또 사실은 산사태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폭우에 의한 피해는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바로 띄는데 산사태는 점점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잘 눈에 안 띄는데요.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산 사이에 계곡 깊숙한 곳이나 또는 그곳에 공사를 한 흔적이 있는 절개한 흔적이 있는 곳은 운전하고 가지 말아라 예. 라고 하는 것이 첫째 개인 수칙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길을 처음 가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리를 잘 아는 것이 기초지자체지 않습니까? 산림청은 사실상 전국 방방곡곡의 산속의 상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기초지자체는 자기 동네니까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통행 금지할 곳들을 설정해 놓고 이렇게 산사태 위험성이 있는 곳, 지난 6월에 정읍 산사태가 났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도 사실상 큰 인명피해가 날 뻔했지만 가까스로 사람이 죽지 않았잖아요. 이때도 사실상 절개지였습니다. 공사를 했던 곳이죠. 네. 그래서 교통통제를 해야 된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통제가 정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라서도 안 하고 좀 거부감 때문에도 안 하는데 이 산사태의 피해로부터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그런 보호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빨리빨리 교통통제를 하고 특히 그곳에 공사를 한 곳에서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교통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행 규정 같은 것들도 만들 필요가 있고요. 예. 꼭 개인은 이렇게 태풍이 불 때는 운전대를 잡지 않고 차를 몰고 나가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해서 천천히 지나가고 있고 많은 피해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7호 태풍 란도 지금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본을 향하고 있는데 이 7호 태풍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이냐 이런 점도 우려가 되거든요. 임 기자 어떻습니까? 일단 란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일본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는 좀 거리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영향은 굉장히 적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카눈의 경우도 사실은 중국을 향하려고 했다가 뭐 일본을 갔다가 또 우리나라로 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진로가 유동적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7호 태풍 란 같은 경우에는 강풍 반경이 330km 정도로 얘도 넓게 형성이 되어 있고 중심 그 풍속도 초속 32m의 강풍으로 태풍 강도는 중에서 강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점차 일본으로 북상을 하면서 더 위력은 더 세질 걸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다음 주 초쯤에 일본을 관통할 걸로 보이고 이후 경로는 좀 유동적이다. 그래서 기상청도 계속해서 7호 태풍 상황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 내륙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 없도록 안전하게, 안전한 곳에 머무시고 또 유의해 주시고 대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마경 기상과학 전문기자, 문현철 한국재난학회 부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